병원에서 침대에 묶인 채 방치되고 있는 노인 실태를 고발한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해당 병원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위 도중 쇠파이프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뒤 17년 동안을 투병해온 의경이 끝내 숨졌습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가 된 한 젊은이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화창하면서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는데 모레 밤과 월요일 새벽 사이에는 광주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한 과거와 현재의 예술작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숲에 부는 바람풍죽 특별전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치매 노인들을 침대에 묶어놓는 노인 요양병원. 과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의 동의서를 입수해보니 엉터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팔이 병원 침대에 단단히 묶인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병원 측은 중증 치매 노인이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안전을 위해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인격적으로 막 저녁에 묶어놓고 잠자고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아요. 승낙을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보호자 동의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의해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묶어도 된다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보호자 난에다가 엮고 그분이 이제 쓴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펄쩍 뜁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모를 뿐더러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신을 묶어달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묶여있는 할머니를 보고 병원 측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은 동의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 갖고 계속 싸웠어요, 내가. 병원하고 내가 가만히 정신없이 이 사람들이 막 끓는 거예요. 내가 그 이사장한테도 묶지 마라. 몸이 묶인 상태에서 피부병인 옴이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결국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피부병이 집단 발병돼 할머니가 옮았는데도 치료도 하지 않고 몸을 긁지 못하게 묶어 학대했다며 고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른 노인 요양병원들도 치매 노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라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이 노인들을 묶어놓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병원을 찾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서구보건소와 함께 오늘 해당 병원을 찾아 노인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떤 경위로 노인들을 묶어놓게 됐는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이 병원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고 다음 주부터 시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도 해당 병원의 노인 학대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의경이 17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이 맞섰던 시대의 아픔이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선대학생 300여 명은 오늘 오후 4시 교내에서 북한 김영직 사범대학과 자매 결혼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집회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대로 페퍼폭을 앞세운 17개 중대의 경찰 병력을 교내에 투입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했으며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던 교내는 체류탄 연기로 좌우개졌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김인원 의경이 쇠파이프의 머리를 맞아 중투에 빠졌으며 당시 시위대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인원 수경이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뇌출혈과 장출혈 증상으로 내사 상태에 빠져 17년 동안 병화와 사투를 벌이다 폐혈증에 빠진 겁니다. 20살 청년이 37살이 되는 동안 김수경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장출혈 이출을 할 때 그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7년이 넘도록 나 곁에 있다 줬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고맙었다. 모금운동을 벌이고 훈장도 수여하는 등 김수경을 위해 애써왔던 경찰도 침통해 했습니다. 진작 좀 와서 의문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많이 세월이 흘렀고 그냥 부모님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김수경은 지난 1996년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5개월 만인 일경 때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누가 김수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끝나가던 김영삼 정권 말기 폭력에 희생된 김인원 수경. 김수경의 시신은 발인을 거쳐 내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참여자치 21이 강훈태 시장 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참여자치 21이 시장 아들을 고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자치에 안철수 의원 쪽 인물들이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발을 서둘렀다고 반박하고 시장 아들을 고발했는데 광주시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이유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늘 좀 포근했는데 이런 날씨도 내일까지라고 합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져 첫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8도로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있겠지만 낮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다만 이렇게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이 올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의 따뜻한 해수면을 차가운 공기가 통과함으로써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첫눈이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인접해 있는 내륙에도 첫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안과 가까운 광주에서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눈이기 때문에 무등산을 사랑하는 등산객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린 만큼 바람이 강하고 춥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분들은 등산복과 안전장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한빛 원전 2호기 이상 신호와 관련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주민설명회를 갖고 용접부 4곳의 성분 검사와 비파괴 재검사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요 작업 시 영상 녹화와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나무를 담은 과거와 현재의 예술작품들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보급 작품에서부터 고암 이육로 선생의 대나무 화첩까지 쉽게 만나기 힘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번의 분놀림으로 마디 하나의 절개가 담기고 잎새 하나의 정취가 담겼습니다. 묵죽도를 보면 그린 사람이 드러나 보인다고 했던 옛 문인들에게 대나무는 군자의 이상향이자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마련한 대숲에 이는 바람 특별전에선 대나무를 소재로 한 전통과 현대미술의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묵죽도의 3대 거장인 이정과 유독장, 신유의 작품들은 아무런 꾸밈도 과장도 없이 절정의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자의 상징인 대나무는 도자기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종종 등장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대나무 무늬 청화백자와 철화백자도 한 곳에서 만나기 힘든 작품들입니다. 사군자와 서예를 현대적 조형으로 이끌어낸 고암 이응로 화백이 평생을 함께했다는 작품 소재도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의미도 함께 보여주고 대나무라는 테마가 얼마나 조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33명의 후대 미술가들도 다양한 시선과 표현으로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사군자 가운데 가장 강인한 조형성과 상징성을 지닌 대나무를 현대 예술가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를 엿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매력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오늘부터 시작된 찬반운동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환 대상인 서귀동 군수 측과 청구인 측이 찬반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했지만 차량 유세 등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는 운동기구 설치와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 연설과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일까지 찬반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 돕기 운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광주 YMCA는 오늘 광주 우체국 앞에서 필리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고, 광주 MBC도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금 모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긴급 구호품을 필리핀에 보내기로 했고, 사단법인 희망나무는 의료진을 필리핀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책을 모색하는 특별 취재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문으로 국민의 반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갈려버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겠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인지 놓치고 간 것 또한 그만큼 많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진행됐던 고문으로 국민의 반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처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고문 생존자들이 모여 만든 진실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며 국가 권력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이 사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실의 힘은 인권상을 비롯해 다양한 인권 지원 활동과 치유 모임을 통해 고문의 상처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고문의 아픈 경험을 아픔을 아물게 하는 일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그 고통을 삶의 온천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작 간첩단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역시 치유를 주제로 대중 광자에 나서는 한편 치유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정신과 병원 가서 치유되는 일이었으면 벌써 34년 전에 치유가 됐겠죠.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병원 체계,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접근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상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이고 이념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수준에 걸맞는 전문적인 치유 시설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늘 공식적인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과학관은 오늘부터 24일까지를 개관 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주말에 과학 매직쇼와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실습과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공지능 로봇, 과학 수사대 등의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